우리가 아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대부분 월든의 저자, 그 모습이죠. 호숫가에서 자연과 함께한 고독한 철학자. 근데요, 그의 사적인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던 모습 너머에 훨씬 더 날 것 그대로의 소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기록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신발은 보통 너무 좁다. 어때요? 좀 뜬금없죠? 근데 사실 이 사소해 보이는 관찰이요. 모든 걸 의심했던 소로의 정신세계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그러니까 소로는 발밑의 땅, 그리고 그 땅을 딛고 선 자신을 감싸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의 세계로 들어왔는데요. 그의 일기는 그냥 숲속 풍경이 아름답다 이런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보는 것의 기술에 대한 안내서?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아주 급진적인 방법을 담은 실천 지침서 같은 거죠. 소로의 시선은 그냥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앙, 바로 그 속에서 진가를 발휘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연과 맺었던 그의 독특하고 또 전혀 감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의 관찰력이 극한의 시험대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로와 동행인이 연못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맛있게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겠죠? 그런데 작은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보통은 내가 큰일 냈구나 하고 죄책감을 느낄 텐데 소로는 순식간에 관점을 바꿔버려요. 개인의 실수를 마치 번개가 쳤을 때 일어나는 화재처럼 거대한 자연현상의 일부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불을 끄려고 막 달려오는데 정작 불을 낸 당사자인 소로는 어땠을까요? 불을 끄는 대신 가장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왜? 더 잘 보기 위해서요. 이 재앙을 연구해야 할 하나의 현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소로는 이 불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연의 빗자루라고 봤어요. 숲 바닥의 묵은 것들을 깨끗이 쓸어내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종의 정화작용으로 이해한 거죠. 정말이지, 그의 급진적인 관점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소로의 예리한 시선을 자연에서 인간 사회로 한번 옮겨와 볼까요?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인간 사회의 수능주의나 우리를 얽매는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재단사가 요즘엔 그렇게 안 만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소로 귀에는 그게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계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는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유행이나 사회 규범을 따르는 걸 정말 참을 수 없었죠. 그의 비판은 단순히 옷차림 같은 유행을 넘어서 사회의 더 큰 구조로까지 확장돼요. 그는 학교, 정부, 교회 같은 사회 제도 자체가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삶을 억압한다고 느꼈던 거죠. 이게 바로 그가 모든 걸 등지고 월든 호수로 들어간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소로의 질문은 그냥 사회를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건 훨씬 더 근원적인 것, 바로 진짜 지혜를 찾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탐구는 콩코드 숲을 넘어서 전 세계, 심지어 우주를 향해 뻗어나갔죠. 이 구절을 보면 그의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넓었는지 알 수 있죠. 그는 미국 콩코드에 살면서도 고대 인도의 경전인 베다를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아요. 특히 힌두 철학이 가진 그 평온함과 온화함에서 큰 영감을 얻었던 겁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도 정말 독특했어요. 그는 현실의 불완전한 친구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이상적인 친구라는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조차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더 진실해지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던 셈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로 쫙 엮어볼까요? 소로의 관찰들을 모아서 진짜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다소 괴짜 같은 지침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지침은 그의 일기에서 직접 뽑아온 거예요. 아주 급진적인 행동 강령이죠. 특히 2번째, 우울해질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말,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슬픔조차도 삶의 일부로 깊이 경험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서로에게 일기를 쓴다는 건 그냥 하루를 기록하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관찰하고 질문하고 글을 쓰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가 추구했던 신중하게 사는 삶의 실천이었던 거죠.
삶과 기록이 하나였던 겁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로의 이 예리한 렌즈를 우리 삶에 한번 들이대보라는 초대장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의 삶 속에는 어떤 너무 좁은 신발이 있나요?